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이걸 좀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 하면 루신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대표작 광인일기. 혹시 이 작품을 과학소설, 그러니까 SF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셨나요? 이게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밍웨이 송 교수의 두려움 너머의 시선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루싱과 SF 사이에 어떤 좀 뜻밖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 광인일기를 SF 관점에서 본다는 건 정말 신선한 접근이죠. 보통은 다들 아시다시피 봉건 사회의 문제점, 그 비인간성 같은 걸 고발한 리얼리즘 문학의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읽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광인일기가 나오기 전에 젊은 시절 루신이 말이죠. 쥘 베름 같은 작가들의 SF 소설 번역에 꽤 깊이 관여했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 인간을 만드는 기술, 뭐 이런 의미의 조인술 같은 작품 번역 경험은 그냥 넘기기 좀 그렇죠. 아하, 루신이 SF 번역가였다니 저도 이 자료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럼 이게 단순 번역에서 그친 게 아니라 혹시 루신의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뭐 있을까요? 광인일기 안에서 그런 흔적 같은 거 좀 찾아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광인일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그 식인 모티프잖아요. 주인공 광인이 역사책에 쓰인 그럴듯한 말들, 뭐 인해예지 이런 거 너머에 숨겨진 끔찍한 식인의 진실을 발견하고 엄청난 공포를 느끼죠.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루신이 번역했지만 후반부 내용을 싣지 않았던 서구 SF 단편이 있어요. 비과학적 이야기라고. 그 결말 부분에 과학 실험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 식인종으로 변하는 그런 설정이 나오거든요. 아, 정말요? 네. 이게 광인일기의 식인 모티프랑 묘하게 좀 겹쳐 보인다는 거죠. 루신이 그 결말을 실제로 봤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 유사성 자체는 좀 주목할 만해요. 와,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말 흥미로운데요. 식인이라는 그 소재 말고도 혹시 광인이 세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방식, 그 자체에서도 SF적인 면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광인은 단순히 그냥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뭐랄까 과학자처럼 자기가 처한 현실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과학자처럼요? 네, 심지어 다윈의 진화론까지 언급하면서 이 식인 풍습의 기원을 설명하려고 해요. 물론 그 논리가 좀 비과학적이고 편집증적이긴 하지만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현실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려고 당대의 과학적 담론을 빌려온다는 사실. 이렇게 익숙한 현실을 일부러 낯설게 만들어서 평소에는 못 보던 이면을 보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SF 장르의 중요한 기법 중 하나인 인지적 소외랑 정확히 연결되는 지점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광인의 그 미친 시선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의 어떤 가면을 벗겨내는 SF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듣고 보니 당신이 주신 자료 중에 현대 중국 SF 작가들 뭐 류출신이나 한송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런 루신의 방법론 같은 게 그 현대 작가들에게까지 쭉 이어지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밍웨이 송 교수가 바로 그 연결고리를 중요하게 봐요. 그가 현대 중국 SF 뉴웨이브의 핵심 특징을 보이지 않는 것의 시학이라고 설명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시학? 네, 예를 들어 류추신의 삼체 아시죠? 거기 나오는 냉혹한 우주, 어두른 숲, 생존만이 유일한 법칙인. 또 한송의 소설들 보면 기술 발전 이면에 숨겨진 어떤 전체주의적인 통제 메커니즘 같은 걸 파헤치잖아요. 이런 작품들이 다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현실 너머의 불편하고 어두운 진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중국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아,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광인일기에서 광인이 보여준 그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금기시된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도, 이게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대 중국 SF 작가들이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는 방법론의
아주 선구적인 실험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주제가 비슷하다 이걸 넘어서서 현실 이면을 드러내는 글쓰기 방식 자체가 루신에서 현대 SF 작가들로 이어지는 어떤 흐름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 광인일기를 그냥 리얼리즘이라는 틀에만 가두면 이 작품이 가진 다층적인 실험성 같은 걸 좀 놓칠 수도 있겠어요. 루신의 초기 SF 경험, 그리고 광인일기를 SF적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 또 이게 현대 중국 SF 뉴웨이브의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전략과 연결된다는 점,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핵심 내용이겠네요. 맞습니다. 광인일기를 반드시 SF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못 박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질문 자체가 기존의 어떤 문학사 서술이나 장르 구분에 대해서 정말 그럴까? 하고 의문을 던지게 만드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SF를 그냥 미래 이야기나 우주 활극 정도로만 생각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서요. 현실을 새롭게 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루신의 광인일기를 좀 다른 렌즈로 들여다본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이 아주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다른 고전 작품들 속에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이야기나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장르적 해석의 가능성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잠시 그런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